오늘 이 시간부터는 챕터 7 명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40번입니다. 자, 명제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고 그 명제가 참 거짓인지를 판별해 달라고 하네요. 우리 명제가 무엇이죠? 자,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한글로 되어 있어도 돼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참 거짓을 여기서 우리가 진리값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true, false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 지금 6개가 있는데 기억부터 보면요. 3-5는 8입니까? 8은 아니죠. 자, 거짓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죠. 따라서 명제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죠. 자, 참을 true라고 t라고 표현하고 거짓은 false라고 해서 f로 표현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바로 거짓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요, 2x-1이 9보다 큰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 x값에 대해서 x값의 어떤 값이 결정이 될 때 이 문장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이처럼 미지수에 따라서 참 거짓이 정해지는 이런 문장이나 식은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조건은 명제가 아니에요. 조건은 명제가 아니고 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잖아요.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제가 아닙니다. 자, 60 나누기 7은요, 8보다 큰가요? 자, 8보다 크죠. 따라서 이것은 명제가 맞고요.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루트 더하기 루트 2는 루트 7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자체는 명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자, 미음은 어떻습니까? x라는 이 미지수가 바로 1000보다 큰 수이다. 자, x가 2000이면 크지만 900이면 작겠죠. 따라서 이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자, 판단이 되니까 이런 것은 조건이라 하지 명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8의 배수이면 4의 배수입니까? 8의 배수는 8, 16, 24 등등등 무수히 많죠. 그죠? 자, 4의 배수는 4, 8, 12, 16 등으로 무수히 많습니까? 많습니다. 8의 배수인 것들은 모두 다 4의 배수가 되죠. 즉, 8의 배수의 집합, 이런 집합을 우리가 이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집합은 4의 배수의 집합에 포함이 되죠. 그죠? 따라서 명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참인 명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41번입니다. 이번에는 조건을 찾아달라고 하네요. 조건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구별이 되어야 되죠.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구별이 되는 것은 바로 조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x에 0을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런데 5를 대입하면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죠. 이런 문장이 바로 뭐가 된다?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니은은요, 보세요. 조심해야 돼요. 미지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건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좌변과 우변은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x제곱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은 어떻습니까? 1보다 작다가 항상 참이죠. 이런 문장은 우리가 무엇이라 한다? 이 미지수에 따라서 참 거짓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참인 명제가 되어서 니은은 바로 조건이 아니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x가 3이면요. 2x는 6입니까? 자, 비록 미지수가 있지만 이 x 이꼴 3에
값에 의해서 2x는 6이 되죠. 따라서 이 디귿 문장도 x가 비록 있지만 이 문장은 바로 명제가 되는 것이고 참인 명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도 조건이 아닙니다. x는 소수인가요? 자, 이 x가 2, 3, 5, 7이면 소수이지만 그런 수가 아니면 또 소수가 아닐 수가 있죠. 따라서 x값 미지수에 따라서 소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바로 조건이 됩니다. 조건과 명제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다음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해주는 이 미지수 값을 우리가 진리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전체 집합이 바로 정수 전체 집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해주는 식이죠. 이 조건은요, X값에 따라서 참이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이되게 해주는 이 미지수 X값들의 모임을 바로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자, 이 각각의 인수들을 0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x 값이 마이너스 4와 1을 바로 이 조건에 바로 무엇이라 한다? 바로 진리 집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진리 집합은 집합이니까 바로 조건의 이름이 P면 바로 진리 집합은 대문자 P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743번은요. x는 10보다 작은 소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따라서 소수를 적어보면 2와 3과 5와 7일 때는 이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들어주고 다른 x값일 때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바로 조건이에요. 근데 이 참을 만들어주는 원소들을 모은 집합을 우리는 진리 집합이라 하고 자, 조건의 이름이 스몰 q니까 바로 진리 집합을 자, 대문자로 라지 q로 표현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44번입니다.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해 달라고 하네요. 우리가 어떤 명제의 부정을 이야기해 줄 때는 서술어만 부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단 서술어가 아닌데도 부정을 하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모든과 또 어떤 이런 거 모든 어떤이고요. 또 그리고와 또 또는은 서로 우리가 부정을 취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명제의 바로 부정은 루트 4는 무리수이다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무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서술어를 무엇으로 부정을 취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 4는 2잖아요. 2는 무리수가 아닙니까? 무리수가 아니죠. 따라서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이 참이면 이 명제 자체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반대로 거짓이 되어야 되죠. 명제의 명제의 부정은요, 원래 명제와 참 거짓이 항상 반대가 된다는 거야.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그 명제는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명제의 참 거짓을 체크할 때 명제 자체가 쉬우면 그 명제에서 그대로 참 거짓을 판단하면 되고 명제 자체가 조금 어려운 문장일 때는 바로 부정을 취해서 그 부정의 참 거짓을 따진 다음에 바로 바꾸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745번은 이런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있는 내용
바로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니까 바로 참이 되겠죠. 이 식을 부정을 취하면요. 이런 합성수도 아니고 돼 있죠. 따라서 어떻게 합성수가 합성수이거나 이렇게 할까요? 이고 and를 또는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소수이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아니고를 아니다를 이다로, 아니다를 이다로, 그리고 그리고를 또는 오화로 바꿔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이 명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나가 해석하기 어려울 때는 이것을 뭘 이용해서 바로 부정을 이용해서 이 문장이 참이 되는 것을 알면 이 문장은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요, 100% 모두 다 만족해야 돼요. 그 어떤 수에 대해서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그 명제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 이거나인 경우보다는 그리고가 훨씬 해석하기가 편하죠. 이거나는요, 합성수 이거나 소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문장은 얘가 이 합성수가 참이고 소수가 참이면 참이 되고요. 얘가 참인데 얘가 거짓이라도 참이 됩니다. 얘가 거짓인데 얘가 참이 되어도 참이 돼요. 이 모두 다 아닐 때가 바로 거짓이란 말입니다. 알겠나요? 자, 따라서 이 세 개의 두 개 중에서 하나라도 적어도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모두 다 거짓일 때 거짓이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리고로 해석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5는요. 5는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사실 5는 3보다 크잖아요. 그죠? 같지는 않죠. 즉, 크다만 만족해도 이 문장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은 3보다 큰가요? 크거나 같은가요? 3은 3보다 크다와 비교해 보세요. 3은 3보다 큰가요? 거짓이죠. 근데 3은 3보다 크거나 같나요? 크지는 않지만 같잖아요. 크거나 같다는 이 오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같기만 해도 참이 되는 거고 오는 크기만 해도 참이 되죠.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참인데 3은 3보다 큽니까? 얘는 거짓이죠.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필수 전체 집합에서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해 달라고 합니다. 자, 부정은, 자, 이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니까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는 못으로, 그리고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X가 2이다의 부정은 2가 아니다. 이처럼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747번은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사이 범위의 부정은 어떻게 되야 된다? 바로 반대가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의 바로 부정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고, 그리고 x가 3보다 작다의 부정은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이 개념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and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O와 아니면 또는이라고 적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요, 작거나 같다가 아니고 작다죠.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뭐가 된다? 크다입니다. 크거나 같다가 다른 말로 이상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x가 앞에 있다면 그럼 얘는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 바로 부정이 되고, 자, 이하의 바로 부정은 바로 무엇이 된다? 초과가 된다는 것도 정확하게 구별해 주기 바랍니다. 이 꼴이 있으니까 부정은 이 꼴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상의 반대는 이하가 아니라 이상의 반대는 미만, 이하의 반대는 바로 초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전체 집합류는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이때 두 조건 PQ가 다음과 나타났을 때
자, 다음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일단 조건 P의 진리 집합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10의 약수이니까 바로 1, 2, 5, 10이 되겠죠. 자, X는 짝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 Q를 만족시켜주는, 참이되게 만들어주는 바로 이 X 값들은 바로 2, 4, 6, 8, 1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진리 집합을 구성하였습니다. 자, 이럴 때 다음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자, 납피죠. 납피는 바로 집합으로 말하면, 자, 피집합의 여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 2, 50의 여집합은 바로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 2, 50을 제외한 3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3, 4, 6, 7, 8, 9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낙효는 어떻게 되죠? 낙효는 바로 Q의 부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합으로 말하면 바로 여집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2, 4, 6, 8, 10이 짝수니까 바로 홀수 집합이 되겠네요. 1, 3, 5, 7,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750번은 P 또는 Q인데, 자,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 Q의 진리집합은 라지 Q죠. 자, 또는은 바로 무엇이다? 합집합이고, 그리고는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집합과 Q집합의 합집합은 자, 여기 있는 걸 하나씩 공통 부분은 한 번만 적어주면 되고 모든 것을 다 적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1, 2, 4, 5, 6, 8, 10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750은 그러면 그리고니까 바로 P집합과 Q집합에 바로 무엇이 된다? 교집합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교집합은 공통 부분이니까 바로 2와 10만 바로 지금 공통으로 모든 원소를 갖고 있죠. 따라서 2와 10으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752번은요, 납피니까 뭐라고 적습니까? P의 여집합, 또는니까 합집합, 그리고 Q집합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P의 여집합은 저기에 있고요. Q집합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 두 개의 바로 합집합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3, 4, 6, 그리고 7 맞나요? 8, 9, 10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753번은 어떻습니까? P 그리고 낙효니까 P집합과 그리고니까 교집합이 되겠죠. 낙효니까 Q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P와 Q의 여집합의 바로 교집합은요. P와 Q의 여집합은 여기 있죠. 자, 교집합은 1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있죠. 그리고 5가 어떻나요? 똑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같은 게 없네요. 따라서 교집합은 1과 5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754번은요, 이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말해달라고 하네요. 우리가 조건 두 개를 이렇게 이면으로 붙여버리면 하나의 명제가 된다고 했죠. 이럴 때 이면 앞에 있는 이 18의 약수이다가 바로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면 앞에 있는 부분이 가정이 되죠. 바로 18의 약수라고 적지 말고 약수이다까지 서술어를 정확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면 뒤에 있는 자, 후의 약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가정은요. 이면 앞에 있는 A, B 이꼴 0 이렇게만 식으로 나왔으니까 0 이렇게만 적어도 되고 이다까지 적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결론은 이면 뒤에 있는 A 이꼴 0 또는
또는 b 꼴 0이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56번입니다. 자, 이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해 달라고 했죠. 자, 여기에 지금 756번이나 757번에 보면, 자, 두 자연수 xy에 대하여, 또 여기는 두 실수 xy에 대하여 이런 문장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대전제라고 합니다. 대전제. 자, 대전제가 있는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 가정과 결론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 또는 역이나 대우를 취할 때는 대전제는 원래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가정은 x 플러스 y가 짝수이다가 가정이고, 결론은 x 또는 y가 짝수이다가 결론이겠죠. 아래 문장은 xy가 0이 아니다가 바로 가정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 아니다가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대의전제는 나중에 역이나 대우를 배울 때도 자, 절대로 부정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 대전제는 절대로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라고 할 때는 이 가정을 만족시켜주는 이 진리집합이 결론의 이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면 되죠. 즉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향하면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진리집합이 어떤 관계가 없다면 관계가 없으면 참이라고 말 못하고 거짓이라고 해야 됩니다. 단 하나의 예가 있어도 그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즉, 가정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결론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한다면 바로 P집합,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의 결론에 있는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는 즉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갈 때만 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두 수를 더해서 짝수이면 그랬죠. 그러면 x 또는 y가 짝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두 수를 더해가 짝수가 되는 경우는 자, 홀수와 홀수를 더해도 짝수가 되고 짝수와 짝수를 더해도 짝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결론은 한 가지 경우가 있는 거니까 바로 이 가정이 더 넓죠.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 명제는 바로 무엇이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757번은요. 자, XY가 실수인데 두 수를 곱해가 0이 아니래요. 두 수를 곱해서 0이 아니면 두 수를 제곱해서 더해도 0이 아닌가요? 우리가 두 수를 곱해서 0이 아니란 말은 바로 이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다. 둘 다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XY가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므로 X는 0이 아닌 양수, 음수, Y도 0이 아닌 양수, 음수가 되죠. 그러면 X를 제곱하면 바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이 아니므로 0이 될 수는 없죠. 제곱에서. 마찬가지로 y제곱도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y도 0이 아니니까. 이해되나요?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를 더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된다? 항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제는 무엇이 된다? 참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